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걸 나가기 전에 다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운동량과 우리 충격량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의 정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운동량을 어떻게 한다? 운동량을 P라고 하고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얘기한다. 그쵸?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속도와의 관계다. 그리고 충격량은 I라고 했고요. 우리 충격력과 충돌 시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충격량은 충격의 양, 충격의 정도인데 힘과 그리고 힘이 작용한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 설명을 많이 했었죠.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M이라는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가 처음 속도가 V0로 운동하고 있대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처음 운동량 갖고 있겠죠? 얼마죠? 처음 운동량이 mv0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충격을 가할 때 F라는 힘을 가하고 얼마 동안 델타 T만큼의 시간을 가할 때 그럼 뭐가 가한 거야? 바로 충격량이 가한 거죠. 얼마만큼? F 델타 T만큼. 그러면 이렇게 충격을 가했으니까 이 물체의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네요. 그쵸? 그때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m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충격량 I는 F 델타 T라고 하는데 mv에서 mv 제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mv 빼기 v 제로죠? m 델타 v 이것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가속도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가속도라는 것은 A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의를 낼 때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었죠. 어떻게 했다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자,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비교 대상이지. 이게 뭐야? 기준이고 이게 비교 대상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원빈에 대한 누구? 원빈이 기준이고 어떤 누구가 비교 대상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내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속도 A는 시간 t분의 델타 V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이것도 얘기해서 가속도를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속도라는 것은 우리 가속도의 법칙 기억나? 뉴턴 제2 법칙? 가속도 A는 질량분의 F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이 가속도는 같겠네? 한번 해보자. 이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M F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M 델타 V는 FT. 뭐야 이거? FT가 아일랜드 뭐였죠? 충격량이었고 M 델타 V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아까처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A라는 물체가 이렇게 M이라는 거 있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치자. 그리고 이렇게 B라는 물체가 있어요. 뭐 라지 M이라고 할게. 얘는 정지하고 있다 치자. 그쵸?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뭐하죠? 충돌하겠죠? 충돌? 빵 하고 부딪히겠죠? A가 이렇게 B하고 이렇게 충돌을 할 거야. 충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A가 B를 뭐하죠? 이렇게 밀겠죠? A가 B를 미는 힘이 생기겠죠? A가 B를 미는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B도 뭐 하는 거죠? A를 밀겠죠? 그럼 요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떠해야 될까요? 같겠죠. 우리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두 물체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작용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즉 FAB와 FBA는 같다라고, 크기는 같다라고, 방향은 반대고. 그렇죠? 그럼 힘의 크기는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뭐죠? 충돌 시간이 같겠죠. 동시에 충돌할 때 동시에 떨어지겠죠. 뭐 A가 더 크고 충돌 시간이 B가 더 작고 그러지 않죠. 우리 충돌했다는 거면 동시에 붙었다 동시에 떨어질 거 아니야. 즉 이 충돌 시간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힘도 같고 시간도 같아. F도 같고 T도 같으니까 뭐 같은 게 결론적으로 A와 B의 충격량은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물어봐요. A와 B의 질량이 상관없이 얘가 질량이 작고 질량이 매우 크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A가 B에게 가하는 충격량과 B가 A에게 가하는 충격량은 같다라고요.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같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할 때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운동량이 무엇인지 충격량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 관계는 이런 관계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에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작용 힘에 의해 속도가 변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힘에 의해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 즉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운동량과 충격의 관계 뭐였죠? 이 충격량은 저번에 했던 건데 그냥 계속 할게요. 충격량 I는 바로 델타 P,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다. 그렇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다 라는 정의를 꼭 알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따라서 물체의 운동량은 물체가 받는 충격량만큼 변하며 이 충격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충격량을 이용한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라고 나와 있네요. 충격량을 이용한 운동량의 변화. 자, 운동량을 크게 변하게 하려면 힘을 크게 하든지 또는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물체가 큰 충격량을 받게 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크게 변하고 싶다면 힘을 크게 가하든지 아니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즉, 우리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F 델타 T잖아. 이 충격량을 크게 하고 싶으면,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고 싶으면 힘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야. 힘을 크게 하든지 시간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 있어. 축구공을 내가 멀리 보내고 싶어.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축구공을 가는 이 F, 발을 찰 거 아니까 발로. 그치? 발로 차는 이 F를 크게 하면 되는 거야. 뻥 차면 되는 거야. 세게 차면 더 멀리 나갈 수 있겠지. 첫 번째. 축구공을 세게 찰수록 축구공이 더 멀리 나간다는 얘기죠. 약하게 찰 때와 세게 찰 때 다르겠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야? 이번에 델타 T. 총알이 발사될 때 총구의 길이가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더 빠른 속력으로 총알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권총이랑 소총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들? 권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한 손으로 빵빵빵 쏘고 그러잖아. 그치? 반면에 소총은 어떻게 돼요? 권총 같은 경우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한 손으로 빵빵 쏘잖아. 대신 소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고, 그치? 아, 그림을 좀 못 그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빵빵 쏘잖아. 그치? 근데 이 권총하고 소총하고 위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총이 훨씬 더 세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든 것 뿐이야. 지금 이 권총으로 사람을 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의 사람이 있어. 이렇게 쫙 있어. 그럼 권총을 쏘면 여기 앞에서 쐈어. 그럼 여기 몇 명이 죽을까요? 한두 명밖에 안 죽어요. 총알이 관통하다가
급격히 늘어지면서 한두 명밖에 안 죽는데 대신 이 소총은 여기다 쏘잖아? 그럼 여기 다 뚫고 다 죽어요. 같은 총알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총이 더 크냐? 충격량이 더 크냐? 그렇지? 왜 그럴까요? 딱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 있어 지금? 요 총신의 길이가 차이가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이 총알이라는 것은 이 총알이 이렇게 있어. 총알이라는 것은 앞에 여기 탄두가 있고 여기 앞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화약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방아쇠를 당기면 여기 공이가 탁 쳐서 여기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 폭발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F가 이 화약이 많이 들면 당연히 멀리까지 날아갈 테고 같은 총알이라면 어떻게? 그 화약에 대한 힘은 똑같을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힘을 받는 공간이 짧아. 그치? 길이가 짧으니까 시간은 짧은 거야. 반면에 얘는 이렇게 길어. 그래서 힘을 오랫동안 받으니까 같은 힘이란 F라고 하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받으니까 뭐 하는 거야? 더 멀리 향하고 더 파괴력이 센 거야. 그래서 권총보다 소총이 훨씬 더 살상력이 커요. 그래서 대포 같은 경우도 대포 잘 보시면 영화 보시면 총 뭐야 이거 대포 포신이라 그러죠? 이 포신이 엄청 길어요. 이 엄청 길수록 뭐하다?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이제 군대 있을 때 포병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105mm라고 했거든. 105mm. 그래서 총신의 지름이 105mm이기 때문에 105mm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한 12km 정도 나가요. 10km까지 나가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장약에 따라서 화약을 얼마큼 눈에 더 멀리 나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10km 정도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쏘는 그런 포야 포. 근데 이 포신이 엄청 길어요. 근데 이게 길수록 더 멀리 나갈 수 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이 더 멀리 이렇게 길게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 너무 길어지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 포신이 휘일 수가 있어. 그래서 딱 적정 거리를 만든 거야. 이 정도 사거리에 이 정도 그 장약을 넣어서. 여하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하고 델타 T잖아. 얘는 일정한데 얘를 늘려서 그쵸?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늘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축구공은 F를 늘렸다면 얘는 델타 T를 늘린 거야. 그래서 총구의 길이가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더 빠른 속력으로 총알을 발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네.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거야. 자, 한번 해보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어떻게 작용한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A랑 B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 A가 B를 미는 힘, 요 힘과 B가 A를 미는 힘, 이 힘은 어떻다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그쵸? 또한 요 충돌했을 때 충돌했다가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은 거죠? A의 충돌 시간과 B의 충돌 시간이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충돌하는 동안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아까 정리했던 거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쵸? 그래서 이 충격량은 또 두 번째 거 써야지. 충격량은 지우면서 쓰세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냥 그쵸? 과 같다. 틈으로 질량이 작은 물체일수록 속도가 더 크게 변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주시고 요게 가장 중요하죠. 요거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거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정확히 알면 밑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이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힘 시간 그래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FT 그래프 매우 중요하죠. FT 그래프는 우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FT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렇게 되죠? FT죠? 이게 뭐야? 충격량이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그렇죠? 자,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충돌 시간에 반비례한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와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얘의 넓이는 같은 거야. 즉 충격량은 같아요. 근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힘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작용하는 시간이 짧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크다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반면에 파란색 그래프는 시간이 길죠. 시간이 기니까 이 힘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별표로 쳐놓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의 크기, 힘을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 충격력은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균임을 사용한다고. 그냥 요 평균임을 사용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박스 친 거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박스 친 게 아니라 그냥 참고로 알아둬라. 평균임이라는 걸 쓴다. 라고 그냥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요. 같은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푹신한 건초 더미와 단단한 벽에 충돌하여 정지하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물체에 자동차에 M이 있어. 그 물체의 속도가 V로 똑같아. 그쵸? 그럼 뭐가 같은 거야? 운동량이 같아. 처음 운동량은 같아요. 그쵸? 처음 운동량. 그쵸? 뭐 MV라고 할게 선생님이. 근데 얘는 푹신한 건조 더미에 대해서 얘가 멈췄어. 정지했어. 마찬가지로 얘는 대신 뭐냐면 벽에 부딪혀서 멈췄어. 둘 다 정지했죠? 둘 다 0이 됐어. 둘 다 둘 다 MV만큼의 충격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충격량은 서로 어때요? 지금 같다는 얘기야. 지금 왼쪽에 있는 경우와 오른쪽에 있는 경우 둘 다 충격량은 같다는 거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얘가 지금 같다라는 거야. 그쵸? 근데 왼쪽은 어떻게? 건초 더미에 부딪히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짧아지는 거야? 뭐가 작아지는 거야? 힘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충격력, 그게 적고,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시간이 매우 짧잖아. 그쵸? 벽에 부딪혔잖아. 그러니까 힘을 되게 세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같은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푹신한 건초더미에 부딪힐 때랑 단단한 벽에 부딪힐 때 받는 이 충격력이 달라지는 거, 힘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바로 안전과 연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 차량 부딪혔어. 그쵸? 사고 났어.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덜 다치게 만드는 거죠. 왜? 내가 충돌을 이 에어백을 통해서 뭐냐 시간을 늘려서 힘을 적게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충돌로 인한 안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충돌 시간을 뭐 한다?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같을 때 시간을 길게 하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달걀이죠. 똑같이 여러분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하나는 마룻바닥이고 하나는 방석 위에 떨어뜨렸대. 그러면 어떤 게 깨지는 거죠? 마룻바닥이 깨지잖아. 왜 그러냐? A 같은 경우는 충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짧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하다는 거야? 받는 힘의 크기가 크다는 거야. 달걀을 받는 크기가 크다라고 되는 거고, 반면에 방석이 떨어지면 푹신하잖아. 푹신하잖아. 그러니까 왜? 충돌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A 같은 경우는 단단한 바닥, B는 푹신한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SA와 SB가 어떻다고? 같다. SA와 SB 같다. 라고 나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충격량이 같다는 거죠. 즉,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는 거죠. 그쵸? 근데 충돌 시간을 봤더니 충돌 시간 TA와 TB를 봤더니 얘는 작고 얘는 길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힘의 크기가 A가 더 크다는 거야. 평균임은 FA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깨지는 거고 얘는 안 깨지는 거죠. 그쵸?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뭐라고?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뭐 한다? 내 몸이 안 다치게 만드는 거죠. 에어백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 옥상에서 또는 아파트에 떨어지는 그 위험한 사람이 있어. 그때 밑에 볼까 하죠? 에어매트 깔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용한 게 바로 이런 경우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든다. 두 번째로 바로 뭐냐면 우리 오른쪽 볼게요. 관성을 이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성에 의해서 몸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 피해를 줄인다. 바로 뭐냐면 안전벨트, 안전띠. 그래서 안전띠는 달리던 자동차가 충돌 사고가 발생을 갑자기 정지할 때, 그쵸? 관성이 앞에 튕겨 나가줘야 하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안전벨트를 태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관성을 이기기 위해서 안전띠를 이용하고 또한 안전거리도 그래서 필요한 거죠. 제동하는데 우리 걸리는 시간이 걸리잖아.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튀어나왔어. 근데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빡 멈추니? 아니죠. 왜? 내가 달려가는 속도, 그 관성에 의해서 멈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뭐하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놀이기구 안전바. 놀이기구 타잖아. 그치? 놀이기구 탈 때 여러분들 꼭 안전바가 매우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놀이기구가 갑자기 운동 방향 바꿀 때 이 관성에 의해서 탑승자가 튀어나가는 걸 방지하는 안전바가 꼭 필요하다고. 근데 이 안전바가 불안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선생님은 옛날에 그 선생님 사촌 동생이 뭐였냐면 씨름 선수였어.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도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지. 운동만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걔랑 무슨 놀이기구를 탔는데 너무 무서웠어 선생님은. 왜 그러냐면 안전바가 부셔질 것 같았거든. 걔랑 같이 탔는데. 그래서 뭐 기억나는 게 제천 같았는데 막 이렇게 타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 근데 걔랑 같이 타니까 이게 막 나사가 풀릴 것 같은 거야. 너무 이렇게 관성이 너무 센 것 같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안전바가 매우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혹시 놀이기구 탈 때는 항상 안전바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선생님이 시간을 늘려서 힘을 작게 만들든지 아니면 관성을 최대한 방지해서 피해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쏠리는 걸 방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바로 안전장치가 뭐 있냐? 바로 우리 포장재. 뽁뽁이라 그러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택배 같은 거 시키면 어떻게 돼? 뽁뽁이에 넣어서 보내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충돌이 받더라도 이 뽁뽁이가 시간을 늘려줘서 힘을 적게 줄여주는 거죠. 그쵸? 포장재. 뽁뽁이 같은 거.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요즘 뭐 하죠? 과자를 사면은, 아니지. 질소를 사면 과자를 주잖아. 그치? 과대포장. 어? 슈퍼에 가서 과자를 샀는데 안에 보면 뭐가 있어? 다 공기밖에 안 들어있잖아. 그것도 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바로 충돌 시간을 크게 만들어서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누리매트. 또뭐 키즈 카페나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은 바닥에 푹신푹신하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바닥에 넘어졌을 때 바로 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안 아프게 하는 거죠.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전거 안장, 에어백, 포스 마스크, 안전모, 모서리 보호대, 유도 납법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충돌, 충격량과 또 충격력, 충돌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 내용을 정확히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공비 있죠? 우공비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우공비를 안 나눌 거야.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할 때는 진도를 나가고 우리 오프라인 수업 진행될 때는 나와서 문제를 같이 풀 텐데 선생님이 이 우공비의 이 역학적 시스템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다 풀어놨어요. 이미 그 다른 그 뭐지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거기서 봐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없거나 또는 이제 그럼 힘들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선생님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역학적 시스템이 지금 벌써 다 끝났는데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어렵다기보다도 여러분 계산하고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공부 꼼꼼히 하세요. 그래서 거꾸로 중간고사 때 좀 못 보거나 좀 더 공부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 하고 올라갈 수 있어. 거꾸로 또는 거꾸로 중간고사 때 잘 봤다고 방심해서 기말고사 때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는 변별력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변별력이 매우 크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걱정스러워요. 무슨 얘기냐? 뭐 국어, 영어 뭐 그런 거 말고 수학이 특히나 선생님이 너무 걱정스럽다고. 어떻게 우리 학교에 수학 1등급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2등급도 몇 명 없어.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이거 1학년 이 시험 전체적으로 다 본 거잖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 좀 많이 시키고 많이 하고 또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경각심 좀 가지고 니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 니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친구, 쟤보다 잘하니까 난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분명 대학 갈 때 수시와 정시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올인하는 순간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시를 바탕으로 하되 정시 또 최저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 나가면 너무 힘들다. 이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차후에 오프라인 수업 때 좀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